그 기업 사회적 책임 해법을 찾다라는 제목인데, 그 네 분의 연사분들 중에서 기업에서는 저 혼자만 오게 됐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LG가 찾았나 아니면 찾고 있는 건가. 근데 다행히도 이 포럼의 주제가 기업의 해법을 찾았다가 아니어서요. 찾았다 했으면 저희가 찾은 사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찾다 왠지 그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서 같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주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제로 내재화되고 작동이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미 답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거버넌스와 최고 의사 결정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CSR 경영사 실제로 어떻게 기업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사회적 책임 해법을 찾다는데 이 찾다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이제 같이 묻다, 찾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해법을 묻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기사입니다. 8월 23일, 그러니까 지난 딱 일주일 전인데요. 일주일 전에 어느 한 큰 광고가 홍보가 돼 있었었는데, 오늘부터 지난 8월 23일 오늘부터 어디에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새우 축제가 열린다. 저렴하게 많이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 많이 오세요라는 대대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이 갑각류를 좋아합니다. 새우, 뭐 게. 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갔었는데요. 해산물 뷔페를 갔는데 그 무한정 무제한 갖다 주는 뭐 시푸드를요. 근데 바닷가재를 무한정이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우리 와이프한테만 바닷가재가 이만큼 그 껍질이 쌓일 정도로 많이 먹었었는데, 이 와이프가 이걸 보더니 저한테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자기 여기 오늘부터 축제한다는데 새우 먹으러 가요 라고 보내왔는데,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어디지? 빨리 검색하셔서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받자마자 느낌이 이 새우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 이 풍성하게 새우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새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왜냐하면 이 CSR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새우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저개발 국가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아동 노동을 통해서 새우 껍질을 저 같은 사람이, 손이 큰 사람이 조그만 새우를 까려면 얼마나 껍질이 힘들겠어요, 까기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직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껍질을 까는 거죠. 근데 그나마 합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새우 껍질을 깐 아이들이 인접국가로부터 불법으로 넘어와서 흔히 말하는 이주 노동자인데, 아이들에게 차마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먹거리라도 입에 풀칠라도 하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CSR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새우, 바닷가재도 워낙 이 중남미라든지 코스타리카 쪽 해변에서 많이 잡히는데, 그것들도 큰 대형 업체들이 굉장히 불법으로 많이 포획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계 종사 잘 먹지 않는 메뉴 중에,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 포스터는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의 플라스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그린피스에서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그 마이크로비즈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바닷가에 많이 떠다니고 있고, 또 그 폐 플라스틱이 바닷가에 버려지면 그게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분쇄가 되고 분해가 되고, 하지만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식탁까지 다시 온다는 이런 해양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 하나의 또 좋은 사례로는 아디다스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디다스는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 필러 팔리라는 이 어떤 스페셜 에디션 같은 운동화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죠. 2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아디다스 운동화를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이 소재가
그 바닷가에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서 거기서 그 섬유를 플라스틱 섬유를 다 뽑아내서 그 플라스틱 섬유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오염도 시키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요 말고도 그 굉장히 선호하시는 아웃도어에서 팀버랜드 아시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신발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생기고들 있다라는 것들을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의사결정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CSR 쪽에 있다 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주니어로서 이 CSR 팀에 새로 조인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공헌에 새로 입문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LG전자가 좀 CSR 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면 오늘부터 이제 그런 걸로 잘하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또는 회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주요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이 CSR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는다면 자기는 좀 더 수월하게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위에 경영진들이 관심이 없어서 좀 설득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실무적인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실제 기업 내에서 잘 작동이 되고 건강하고 아까 우리 곽재선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기업 내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아니라요. 모든 국제기구 평가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경영진들은 의사결정자라고 부를게요.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패스트 패션 업계가 당신의 감추는 사실 5가지, 이거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5가지 중에 3가지만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옷에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옷이 빨리 망가지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5번째가 옷에 비즈와 스팸 그림 많이 부착되어 있다면 미성년 노동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다른 요소들이 있고요. 실제 그런지는 제가 패스트 패션 업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오고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도 전자 기업에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 주인가에 기사에 보니까 뭐 34년 된 뭐 저희 LG전자 오븐을 쓰다가 그거를 기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4년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또 최근에 또 반대로 요즘에 만드는 제품은 특히 이제 핸드폰 우리 오신 분들 다 LG 핸드폰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나면 다 잘 안 되신다고 너무 느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2년마다 3년마다 일부러 빨리 고장나게 디자인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뭐 패스트 패션도 실제로 잘 망가지게 만들까 싶긴 하지만 내구성이 튼튼하게 안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일부러 빨리 망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빨리빨리 유행이 바뀌고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업계니까요. 그런데 이와 또 정반대되는 회사들도 있죠. 그 파타고니아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이 자켓을 사지 말라라는 광고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고쳐 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소비하지 말고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 따라서 옷을 계속 소비하지 말고 이미 입고 있는 옷이 있다면 계속 고쳐서 입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조그맣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파타고니아에서는 그 다음 넥스트 자켓으로 스파이더 실크를 그러니까 거미줄을 섬유를 이용한 자연의 어쨌든 섬유라는 것도 옷 한 번 만들려면 아까 그 코카콜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3리터의 물이 버려지듯이 면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농약과 모카 이런 물 엄청난 물이 또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 실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이
마찬가지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경영진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중요한 의사결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자도 없다라는 비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좋은 성과가 나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많은 것들을 의사결정자 분들이 받아가시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또 비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자가 그럼 올마이티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것들 의사결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가 저는 거버넌스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가 한국말로는 지배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그냥 지배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떠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체제, 시스템,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버넌스가 잘 작동이 되느냐, 그런 의사결정자를 보위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GRI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리포팅을 만드는 기업에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죠. 적어도 책임 보고서, 사회 책임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버넌스 영역이 있거든요. GRI에서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신뢰를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DJSI입니다. 다음 주면 이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할 건데요. DJSI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영역에 이런 그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책임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커미티 위원회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버넌스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BIA는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BIA는 3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GRI다, 보고서를 만든다. 한국에 몇 개의 기업이 지금 사회책임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발간하고 있죠.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100여 개 기업. 그리고 DJSI는 전 세계에서 약 2,500개의 대기업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은 규모의 DJSI에 속하지 않는 평가 그룹에 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규모, 우린 직원이 5명이야 10명이야 이런 조직들은 거버넌스라든지 의사결정자의 책임이라든지 CSR이 전혀 필요가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BIA는 비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요. 혹시 빅코퍼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빅코퍼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좀 많이 아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요즘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약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비콥 인증을 받고 있는데, 즉 착한 기업이다, 사회 책임을 아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어떤 비랩이라는 NGO 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비콥 인증을 하기 위한 측정 도구가 바로 이 BIA거든요.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윤리,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각 기업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요, 이런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거버넌스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다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 지켜질까가, 기업 내 잘 작동이 될까가 이제 저희의 숙제이거든요, 기업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범, 규칙은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기업 내에서 실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동되도록 실행이 중요하다. 많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기업에게 약간의 쓴소리를 하시는 게, 이제는 한국에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대규모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 겉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다. 겉으로 봐서는 어느 일정 부분 수준을 달성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거버넌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른 환경적인 지표라든지 사회적인 지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 앞장에 보셨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한국의 기업들에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실제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기업이 제가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자를 도와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일 첫 번째 그 비즈니스워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이러한 것들을 대기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큰 기업 위주로 먼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기업이 거버넌스라든지 사회 책임을 대기업만 할 것이냐 아니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화두를 던져봤는데요. 이런 규모라든지 또 업종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좀 다를까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원이 실제로 저희 LG전자에서는 매년 저희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협력회사가 얼마나 CSR을 잘하고 있는지, 즉 인권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등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매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이 팀에 처음 갔는데요. 11년, 12년도에 2년간은 협력회사들 사장님들을 뵈면서 CSR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교육이라면 교육, 전달 이런 것들을 몇 년 했는데 이거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라고 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한 지 이제 6년, 7년째 됐는데 지금은 그때 10개 기업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00개 기업이 평가에 응하고 있어요. 저희 협력회사들이. 그런 걸 보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다고 또는 크다고 우리는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뭐 국제 기준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질문들은 5년, 6년 사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당연히 사회 책임은 해야 되는 거구나. LG전자와 거래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인식이 전파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의 숙제는 그럼 협력회사의 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그럼 측정을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은 또 저희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응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숙제들은 실제로 협력회사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기업들도 이런 것들 전파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 비즈니스워치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다뤄주셨어요. 이러한 사회 책임이 대기업만 해야 되느냐라는 화두를 먼저 던져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 경영은 하면 좋다 수준이 아니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라는 벌써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 대기업만 하면 되는 거냐고 이미 혹시 답정 너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사를 서치하다 보니까요. 이 비즈니스워치에서 이미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의 기업이라면 다 해야 된다라는 벌써 좋은 기사를 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은 좋아요.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도 하면 좋다. 다 끄덕끄덕 거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 협력 회사들을 많이 현장 점검, 오디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10명, 20명 이런 중소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 가서 책임 경영하셔야 됩니다. 한 명이 총무도 하고 환경도 하고 뭐도 하고 다 HR도 하고 이런 중소기업에 가서 책임 경영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좀 등 따시게 잘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이 되고 있다라고 증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코퍼레이션입니다. 비코퍼레이션이 아까 여기 보시면 약 2,200개의 기업들이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이 비콥으로 인정을 받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고 환경적인 요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공헌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임직원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까지 다 이 평가 BIA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 비콥 인증을 받은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거의 전부 다가 대부분이 50명 미만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세요. 또는 10명 미만의 기업도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소수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기가 뭐 리소스가 부족합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명이 될 수도 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변명하고 있어. 우리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규모가 작아도 하고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잘할까, 사회 책임을 잘할까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에 합숙 교육을 한 달 정도 받는데 그때의 모토가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한 달 동안 강조했던 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영어로 써서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자나 거버넌스, 아까 명문화는 되어 있고 한국의 기업들이 겉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잘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곽태성 교수님께서 M이 그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슬라이드에 잠깐 싹 스쳐 지나갔는데 그거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꼭 국제 개발이라든지 해외 사업 어떤 사업을 할 때의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MECI라고 해서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고 컨설팅을 하고 실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이 일련의 사이클이 MECI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순환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역량과 비즈니스 내재와 이 사회적 책임이 별도 기업의 전략과 좀 별도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힘을 받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LG가 늘 이야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CSR 팀의 비전, 골은 목표는 우리 회사에서 LG전자에서 CSR 팀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어떻게 저희 팀이 컨트롤 부서가 되어서 쫙 관리하지 않더라도 R&D, 생산, 마케팅, 영업 모든 부서가 알아서 자기네들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면 굳이 우리 팀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팀장하고 있을 때까지는 저희 팀이 좀 있고 제가 이제 물러나면 저희 팀이 이제 제 꿈꾸기로는 제가 있을 때에 더 이상 LG전자는 CSR 팀이 없어도 잘 알아서 돌아가는 조직이 되면 저 실업자가 되면 혹시 저 스카웃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CSR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내재화가 되는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 회사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실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에 사회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미치는 영향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기본에 충실한 거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야 될 것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저희도 보더라도 정부도 있을 수 있고요, 고객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기업이 하고 싶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잘 적용을 하고 그러한 대한 성과를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일련의 사이클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발 더 나아서는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에 좀 더 큰 변화, 혁신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조영만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에 맨 마지막 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존경받는 기업들이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적은 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업이 사회에 속해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지 그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노력들 그거는 각 기업들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LG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략이 다 기업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각자의 전략과 방향을 가지고 이런 궁극적으로는 사랑받는 기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LG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요?
LG 뭐 남의 회사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LG가 뭐 약사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LG 전자는 그냥 저희는 라이프 is good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라이프 is good인데 with LG를 저희가 붙여서 저희 지속 가능 경영 또는 사회공헌의 저희 CSR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LG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삶, 라이프 is good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아직 거리가 좀 많이 멀지만 조금씩 하나씩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 LG 때문에 이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